권력의 속성. 인간의 욕망은 정지선을 넘어서면 돌아오거나 멈추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중독에서 그런 예를 수없이 확인할 수 있다. 권력 또한 마찬가지다.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마오쩌둥, 프랑코, 마르코스, 카다피, 무라바크, 차우세스쿠, 김일성, 이승만. 장기 집권을 추구한 독재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파멸하거나 사망하기 전까지 결코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다는 점이다. 박정희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고 민간의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두 차례 대선에서 승리할 때도 매번 부정선거라는 비리를 저질렀지만 거기서 끝냈더라면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박정희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다. 그는 두 번째 당선되는 순간부터 영구 집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67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3선 개헌에 착수했고 세 번째 당선되자마자 유신체제를 준비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김영웅의 증언은 이렇다. 67년 대선 선거 기간 중이었다. 박정희는 술자리에서 이런 속내를 털어놨다. 나 정권 못 내놔. 절대로. 이 말을 듣고 김영욱은 직감했다. 그때 그의 진심을 듣고 솔직히 무서웠다. 남의 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는 돌아오면서 괴로웠다. 대체 그것이 무슨 얘기냐. 67년 대선은 박정희의 당선이 확실한데 그 시점에서 절대 못 내놓겠다니. 그것은 종신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2인자란 없다. 3번 연속 대통령이 되려면 법을 뜯어 고쳐야 했고 당시의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미국처럼 4년 중임제였지.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했다. 때문에 67년 국회의원 선거는 엄청난 부정선거 속에서 치러지게 되었고 막걸리 선거, 밀가루 선거, 고무신 선거. 박정희의 바람대로 공화당은 3분의 2 이상의 의원직을 차지하게 된다. 하하하하하. 하지만 워낙 부정선거가 컸던지라 선거가 끝난 뒤 전국적으로 규탄 시위가 발발했으니 6.8 선거는 쿠데타다! 이때 중정에서는 동백림 사건까지 조작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했으나 유럽에서 수백 명 간첩단을 잡았다는 그런 위기의 정권을 구원해줬던 것은 어이없게도 북한이었다. 잉? 68년 새해 벽두부터 청와대 앞 500m까지 쳐들어온 무장공비 일당 때문에 졸지에 박정희는 반공으로 국민들을 통합하고 흔들리던 권력을 다잡을 수 있었던 까닭이다. 60년대 후반에 잇따라 일어났던 북한의 도발이다. 역시 반공은 마법의 주문이지. 덕분에 68년 이후 박정희 정권은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으니 이 시기 공화당의 가장 큰 이슈는 자연스럽게 후계자 계승 문제였다. 71년 대선에는 누가 나서게 될까? 이미 JP가 낙점된 거 아님? 세상의 인식부터가 그랬다. 하지만 박정희는 누군가에게 권력을 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
그런 이유에서라도 더욱더 김종필을 경계하고 싶었다. 김종필과 김영욱의 모습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중정부장 김영욱과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을 중용했고 김영욱을 통해 매사 김종필을 견제하도록 지시했으니 때문에 김영욱은 김종필의 집을 도청하고 출입자를 체크하고 가택 수색까지 벌이는 등 여러모로 JP를 못살게 굴었다. 형욱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상한 정보가 들어와서 그래. 오죽했으면 견디다 못한 김종필이 정계 은퇴를 생각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정희는 김영욱이나 이후락을 옆에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종필이는 옹졸해. 남들을 포용할 줄도 모르고. 이후락이는 종필이 칭찬도 하는데 종필이는 매번 이후락이 욕만 하고. 드라마 제3공화국 중 이후락과 김영욱의 모습이다. 때문에 김종필은 김영욱, 이후락 등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왠지 유치한데. 다만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2인자 싸움을 붙이면서도 누군가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율할 줄 알았다.